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을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선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교육 복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다자녀에게만 지원했던 수학여행비를 초등 15만 원, 중학교 19만 원, 고교 28만 원 등 전체 학생으로 확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에겐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졸업 앨범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 속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업체에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 단계부터 맡기고 조기 재정 집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부터 강조해온 기초학력 회복은 기초학력 종합 지원 시스템인 온체음 구축을 통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과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진단 도구를 제공해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성취 기준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김 교육감은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미래교육기획단을 통해 선거 기간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읍면동별 열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시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번 열린 간담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열린 간담회.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행선지는 대방읍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문화체육 부흥과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등 민선 8기 시정 발전 방향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다시 한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제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시민과의 소통, 시장의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 과제가 플러스 1번 과제입니다. 이어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였던 민원이 쏟아지고 박 시장은 민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장례 시일에 사실은 우리 어르신도 거기서 족적사고를 다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관철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조치 계획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하는 거는 이 빨래방을 추진하는데 좀 장소나 이런 걸 모든 걸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봉사단체들이 수고한 것들은 그 빨래하는 걸 다른 걸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아산 맑은 쌀 브랜드 사용 확대와 청년 창업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시책을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간담회는 대방읍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에서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과의 기자간담회. 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아젠다가 안 되고 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법제화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할 겁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받아줘야 될 겁니다. 전 지방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어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는 원내 대변인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수석 대변인을,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대선 기획단장 등을 맡아왔다며 어느 특정 계파색을 띠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맞게 충남에서 우리 내포에서 시작한 바람이 전국을 강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예비 경선을 통해 오는 28일 후보를 3명으로 추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일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인데요. 세종시가 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5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7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주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기회발전 특구가 세종에서 시범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미래 전략도시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전략, 인재 양성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경제산업과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전 세종연구원과 세종테크노파크 등 거점 기관과 협력해 특화 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구 지정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강원도 원주시 등 3-4곳의 지자체가 시범지구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는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종은 이미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능 중복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규제 완화, 각종 규제 완화가 많고요.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제 지원 쪽에서 좀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한편 정부는 기회발전 특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오면 실현 가능 여부가 보다 선명해질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동북권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방 폐철도 부지에 들어서게 될 노인복지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건강, 맞춤형 복지 등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회원만 8,600여 명.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이용객이 많을 때는 500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이 늘면서 복지관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 2차례 증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복지관 공간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산시가 동부권에 노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대방읍 공수리에 있는 폐철도 부지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12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당과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노인들의 평생 교육과 정서생활 지원, 지역 복지 연계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배방과 탕정, 음봉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배방, 탕정, 음봉, 동부권이 12관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노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오셨을 텐데 이제 동부권에 당당한 독립 노인복지관을 다만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향후 예산 확보가 노인복지관 건립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행 10% 캐시백 지급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한 천안 사랑카드. 지금까지 30만 2천여 장이 발급돼 누적 발행액이 약 7,600억 원에 달합니다. 인기 비결은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만 원을 다시 돌려줘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한 60~70% 차지하고요. 그런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은 아마도 계속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천안 사랑카드와 같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인근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지만 4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캐시백 지급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보다 국비 지원이 감소되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캐시백 지급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6월 말 확보 예산 250억 중 158억이 지급되어 이해 추경의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중단 없는 10% 캐시백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지역화폐도 업소별로 가맹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미등록 업소를 상대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맹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실시설계 지원으로 2024년 준공계획이 무산된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진행됐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누락된 건데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고 홍수위 부족으로 장마철마다 범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까지 더해지면서 대전국토관리청이 충무교 재가설을 포함해 940m 구간에 대해 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완료됐어야 할 실시 설계가 지연되면서 2024년 준공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겁니다.
이 사실은 총 사업비가 401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열린 심의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술 제한형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설계 기간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전 국토관리청은 당시 설계 기간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관리청 역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와 설계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시 설계가 늦어지면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지연된 충무교 재가설 사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도심 곳곳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보면 바라만 봐도 시원하게 느껴지죠.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이용만 한다면 여름철 훌륭한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금강수변공원에는 바닥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이 멈춰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또 그곳의 관리 실태를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세종시 대평동 금강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근린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설 안내판에 붙어있는 수질검사 결과지엔 2018년 7월 검사가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해선 보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부 기준을 토대로 보더라도 4년 이상 가동이 안 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근 방곡동 금강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도 멈춰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차단봉으로 출입을 금하고 있을 뿐 7월 중순이 되도록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분수 운영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이 자리는 한 번도 한 걸 못 본 것 같아요. 소담동 수변공원에 있는 의자 분수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자 밑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로 보이지만 역시 멈춰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마지막 수질 검사일이 2018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과 올해 2년 동안은 의자 분수를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의자 분수인지조차 몰랐던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의자 분수 혹시 가동되는 거 그동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의자 분수인 건 혹시 그럼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말씀하시고 보면은 뭐 다른 데하고 색깔도 틀리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다닐 때는 여기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금강수변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 등 수경시설은 모두 4곳. 이처럼 좋은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왜 가동이 안 되는 걸까? 바로 운영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편의시설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 몫이지만 금강수변공원은 아직 관리 주체가 LH 세종특별본부로 돼 있어 양쪽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비위가 되긴 했지만 공원의 바닥 분수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랑 이 부분에서 이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이 관리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고정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은 기본. 바닥돌은 균형이 맞지 않아 덜커덩거리기까지 합니다. 의자 분수 주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수경시설들. 시와 LH가 서둘러 협의하지 않는 한 올해도 시민들이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목천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마을발전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목천 위생 매립장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100톤이 넘는 천안적 생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목천 지역 23개 마을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을 운영 감시하는 대가로 연간 13억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천읍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A 위원장의 발전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발전기금이 발전기금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주문이 쌈지돈처럼 위원장이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11건. 협의체 위원 등이 필리핀으로 견학을 가면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횡령했다는 것과 마을에 간 도장 공사 시 협의체 위원과 수의 계약을 맺고 착공도 하기 전에 공사 대금을 선 지급했다는 것. 또 매립장 여성 감시원 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검찰 등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은 필리핀 견학 당시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사용했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해외를 가서 버스 안에서 찬조가 500이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네. 의원들한테 그럼 이거 들어왔으니까 뭐 항상 통례적으로 이제 쓰던 돈이니까 쓰자. 네. 의원들 전체가 다 쓴 거예요.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로선 A 위원장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시원한 빙상장과 초록빛 은행나무길이 있는 아산시를 소개합니다. 김장석 기자입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 이내 솜씨를 뽐내며 시원한 빙판 위를 누빕니다. 바깥 날씨는 30도를 웃돌고 있지만 이곳의 온도는 8도에서 10도 사이. 긴 외투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시원하게 빙판 위를 달리다 보면 무더위도 단번에 날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더위를 피해 이순신 빙상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안에 있는 은반 위에서 가족과 같이 시원한 여름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저희 이순신 빙상장에 오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로 초록빛 터널이 생겨났습니다. 그늘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쉬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휴식 공간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시원하고 그늘이 져서 좋고 차도 다니지 않아서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신정호 연꽃단지에서는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원하고 볼거리로 가득한 아산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